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조수연입니다. 봄이 왔다고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희가 밖에를 잘 못 나가요. 그래서 봄이 온 줄 모르고 저희가 좀 화사하게 옷을 입었으면 좋을 텐데 다 이렇게 칙칙하게 입었습니다. 환기 많이 시키시고 봄 향기 맡으면서 봄입니다. 봄 기운 느끼시면서 청탁금지법, 봄에 안 어울리는 주제긴 하지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청탁금지법 많이 들어보셨죠? 2016년 9월에 시행돼서 이제 3년 반 돼가는데요. 3년 반 동안에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지난해까지 공공기관과 관련된 위반 신고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조사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실 청탁금지 제도과 이주연 사무관, 임재훈 주무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조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봄에 맞지 않게 가장 까만 옷을 입은 청탁금지 제도과 이주현입니다. 네, 저희 과에서는 청탁금지법을 운영을 하면서 각급 공공기관의 제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경우에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얼마나 접수되고 있고 그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고요. 또한 이제 교육이나 상담 같은 경우에도 얼만큼 이뤄지고 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법이 시행된 16년 9월 28일부터 작년 19년 12월 31일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 신고의 처리 현황을 먼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 상담 같은 경우는 19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각 기관에 얼마나 신고가 활성화돼 있고 또한 각급 기관은 청탁금지법을 얼만큼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지도 함께 파악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처리 현황 그리고 교육 상담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고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 3년 반 동안에 접수된 건이다 보니까 그동안 법이 시행된 직후랑 2년차, 3년차 갈수록 공공기관 관련된 신고 건수나 처리되는 현황 같은 게 좀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추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시기별 신고 접수 추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9월 28일 법 시행 이후부터 2017년도까지 약 1,5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4,379건, 2019년도에는 총 3,00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요. 19년도를 보면 전년 대비 신고가 다소 감소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청탁금지법이 점차 정착해 가면서 위반 신고도 자연스럽게 줄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행위 유형별로 보면 전체 신고에서 부정청탁 신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간 대비 보면 총 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2018년도 이후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점검이 실시되면서 부정청탁 신고가 다수 증가한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 실제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먼저 부정청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신고 접수된 건 중 부정청탁 신고가 총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인사 채용과 관련된 신고가 다수인데요. 그 외에도 제재가 확정된 사례들을 보면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시설의 객실 사용을 어떤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서 청탁한 경우 또 그에 따라 이용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사례에서 그 해당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같은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정청탁의 경우에 실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금품등 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등 수수 관련된 신고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금품등 수수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금품등을 주고받는 행위는 이제 금지되는 행위다라는 부분이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제재가 확정된 사례들을 보면 이제 청탁금지법상 이제 선물에 해당되지 않는 금전, 현금이나 유가증권, 상품권 등 그리고 골프 비용 등을 주고받아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외부 강의 등 관련해서 이제 초과 사례금 위반 신고 현황 점차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는 5월 27일부터 청탁금지법 개정 시행되면서 외부 강의 등 관련해서는 이제 신고 대상이나 기한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후로도 어떤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 교육 등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공공기관은 이제 연 1회 이상 소속 공직자 등에게 청탁금지법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요. 실제 어떤 교육이 실시된 그런 현황을 조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총 평균 연 3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훨씬 어떤 그 의무 초과하는 교육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라서 앞선 그런 교육이나 상담과 같은 혹은 이제 기관에 신고된 어떤 사건의 처리를 위한 청탁방지 담당관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신규 지정이 되었거나 아니면 기관이 신설된 경우에는 청탁방지 담당관 직위의 지정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러한 청탁금지 담당관이 어떤 인사 이동이나 특별한 사유로 공석인 경우에는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직무 대행자를 지정한다든지 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요약하면은 초반에는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 등 수수 사건들이 많았지만 이게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그런 사건은 줄고 이제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3건 중에 2건은 부정청탁 사건이고 그리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크게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징계를 강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징계하고 처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관들이 의무교육의 이상의 어떤 청탁금지법 교육제도, 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예. 네, 맞죠? 제가 잘 정리한 거잖아요. 갑니다. 네. 아까 임주무관님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부정청탁 가장 많다고 하신 부분이 좀 기억에 남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제도, 청탁금지법 관련된 제도를 운영할 때는 이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저희도 지금 신고사건 현황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사실 가액 범위나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특히 부정청탁에 중점을 두어서 제도 운영 방향을 좀 바꿔보고자 하고 있고요. 크게는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국민이나 공직자 등의 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대상자 특성에 중점을 두어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정청탁의 경우에는 좀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분도 있지만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청탁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부정청탁이 될 수 있는 대상 직무 14가지 등을 저희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좀 실제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각급 공공기관에 있는 청탁방지 담당관분들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최신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알릴 거고 또한 청렴연수원 간의 협업을 통해서 교육과정에도 부정청탁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분들께서 부정청탁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지켜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정청탁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연결된 취약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리고 제도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각급 공공기관 제도 운영 현황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주기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또 일부 미비한 점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기관을 직접 방문을 해서 현지 점검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건의기에서 가지고 있는 부패 방지 시책 평가, 즉 이제 공공기관들이 부패 방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책적으로 평가를 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 중에 2가지를 저희 과에서 넣어서 이제 각 기관들이 이제 제도 운영 현황
대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 결과까지 홈페이지나 청년 포털을 통해서 공개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부적절 처리 사례라고 해서 신고 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좀 판단을 임의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적절 처리 사례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뤄졌는지도 함께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제는 청탁금지법의 보완입니다. 그래서 부정청탁 행위를 차단하고 안전한 신고 여건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 법안들이 좀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는 공직자 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규정하는 신설하는 법안과, 그리고 이제 신고자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좀 어렵거나 할 때 변호사 등을 통해서 비실명 대리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으로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저희가 학위 취득이나 인턴 채용과 같이 불공정 행위지만 현재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좀 처벌할 수 없는 사례들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보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대상자 특성에 둔 맞춤형 교육으로 국민과 공직자들의 인식을 전환한다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보완하고, 그리고 우리 권익위가 가지고 있는 평가라든가 또 현지 점검 같은 거를 통해서 각급 공공기관이 법을 잘 집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법안들을 보완하겠다는 내용.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말하다 보니까 얼굴이 점점 발그레해져서 이 옷이 무채색인데 다 얼굴이 좀 빨개져가지고 봄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청탁금지법의 위반 신고 현황과 처리 현황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무리 멘트를 오늘 특별히 우리 게스트한테 넘기고 싶은데요. 임재현 주무관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예.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부패를 예방해가는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사회적 거리두기나 각자의 어떤 실천 지침들을 준수해서 코로나 상황도 모두 슬기롭게 극복해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화이팅 멘트 한번 하면 어떨까요? 화이팅 멘트 어떻게 할까요? 대구 경북 화이팅. 대구 경북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네. 하나 둘 셋 하면 대구 경북 화이팅. 대한민국. 네. 네. 하나 둘 셋. 대구 대구 경북 경북 화이팅.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